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누가 나를 집어다가 다른 산등성이 위에 떨어뜨려 놓는 것인데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늘 비슷하다. 내가 머무는 곳은 바뀌더라도 그렇게 얻은 세상 보던 눈은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남았다. 네, 안녕하세요.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책에서도 여기저기 언급했지만 저는 이런저런 직업들을 가져봤고 7년 동안 다닌 회사 안에서도 6개 팀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기민하게 커리어를 잘 바꾸는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엉덩이가 무거워서 최대한 변화를 주지 않는 성격이 가까운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인연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나 직업이 자주 바뀌면 그럴 때마다 걱정이 들곤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제대로 커리어를 잘 쌓아가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닐까? 저도 한때는 그와 똑같은 걱정을 해보았기에 잘 압니다. 차곡차곡 스펙 관리를 잘 해야 유리할 것 같죠. 물론 인연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문제는 부득이하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서가 바뀌고 회사가 옮겨지고 완전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때의 경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일이 완전히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을 할 때 올바른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면 진로가 바뀌더라도 과거의 경험을 이제부터 가야 할 길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진로를 바꾸고 싶다는 고민에 대해서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6번째 이야기 나눠드립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 커피와 함께한 정도. 지금 시작할게요. 카페를 운영할 때 일이다. 공정무역 커피를 다루는 인연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작은 강의를 나가게 되었다. 부랴부랴 책을 몇 권 읽으며 공부했지만 강의까지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족했다. 고민 끝에 원두를 공급받고 있던 공정무역업체 피스커피에 도움을 청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의 대표님이 공정무역에 대해 알릴 기회를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직접 달려왔다. 2시간 넘게 작은 가게 창문에 기대 서서 이어진 원 포인트 레슨. 업계에 몸담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열변을 토하던 대표님은 이 정도 알려주면 당장 우리 스태프로 들어와야 하는데 라면서 껄껄 웃었다. 레슨을 마무리할 즈음이었다. 나는 왜 대표님은 이 사업을 계속하세요? 라고 물었다. 의미에 대한 물음이었다. 공정무역에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도 기본은 장사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가시밭길과 같고 앞날을 장담할 수도 없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치 빽빽한 열대우림을 헤쳐나가는 듯한 막막함도 느껴졌다.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혹여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진로를 바꾸게 된다면 수포로 돌아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조금 있었다. 대표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카페 사업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카페가 생기고 금세 문을 닫으니까요. 그러면 커피 장사가 아닌 완전히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인생에서 한 번쯤 커피와 함께 한다는 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커피를 팔면서 공부를 함께 해야 합니다. 커피라는 산을 열심히 올라가다 보면 그 산 꼭대기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산줄기들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쪽 줄기는 공정무역과 연결되어 있고 저쪽 줄기는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으며 또 다른 줄기는 제국주의, 또 다른 줄기는 GMO와 각종 인증제.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중심으로 그렇게 연결된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랬다. 그날 나는 공정무역 커피 업계의 현황에 대해 정말 세세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좁은 가게에 제대로 된 노트도 하나 없어서 급전 필요하신 분이라고 인쇄된 일수 광고지 뒷면에 메모를 했다.
부지런히 받아 적은 쪽지가 하도 많아서 나중에 순서를 찾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들었건만 지금은 커피 생두의 원가니 1kg당 이익이니 하는 것들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는다. 생생한 것은 그저 2시간 레슨의 말미에 들었던 산꼭대기 이야기뿐이다. 결국 운영했던 카페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경쟁이 심했던 탓도, 내가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까무러쳐 죽더라도 이 가게만큼은 살려야 한다라는 치열한 마음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표님의 표현대로 인생에서 한 번쯤 커피와 함께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로는 커피와 관계없는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직장을 다녔고 글을 썼고 마이크를 잡았다. 카페에서의 기억들은 가게에서 쓰다 남은 종이컵 위에 쌓인 먼지와 함께 오랜 옛날의 일로 흐려져 갔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날의 레슨,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산꼭대기로 올라서서 그와 연결된 다른 산줄기들을 한눈에 본다는 그 이미지만큼은 이따금 생각이 났다. 퇴사를 권하는 시대, 이직이 흔한 시대, 그리고 여러 번 커리어를 바꾸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일하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보니 회사 안에서도 팀을 여러 번 옮기며 살았다. 기획일이며 교재 개발이며 신사업의 교육팀까지. 원에서 옮긴 적도 부득이하게 옮겨진 적도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든지 크게 불안해하거나 허무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자리가 바뀐다는 것은 누가 나를 집어다가 다른 산등성이 위에 떨어뜨려 놓는 것인데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할 일은 늘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산꼭대기를 향해 기어 올라가는 일.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 연결된 산줄기들을 한눈에 보려고 애쓰는 일. 그렇게 하다 보니 언제나 이 산은 저 산과 이어지고 저 산과 이 산은 한 몸이었다. 내가 머무는 곳은 바뀌더라도 그렇게 얻은 세상 보는 눈은 고스란히 나의 것으로 남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쩌면 직업을 대하는 하나의 자세일지도 모르겠다. 네, 노버와 함께하는 일주일 그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이 에피소드를 진로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위 분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뵐게요.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